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 조례 4호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의견 수렴 및 토론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조례 4호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오영찬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못 받아서 일단 보이는 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실 우리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임종국 주택공간위원회 의원님이십니다. 아이스루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네, 임규호 교통위원회 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용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의원님 모셨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분이 있으면 다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토론자십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법무담당관 송하경 법제심사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듣고 계시나 보다. 정선미 좀 바뀌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위원장님이십니다.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서울시의 강동길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입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0시에 지금 토론회가 한 2개 정도 잡혀 있고 갑자기 지금 하나를 큰 걸 잡아서 모든 의원들이 그쪽으로 좀 참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10시에 우리 기독교 신우회가 또 예배에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들이 참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론에 함께 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서울시의 의원님들 또 우리 내빈들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벌써 3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만큼 우리 조례 제정 분야에서도 엄청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자치구를 포함해서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 건수를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봤더니 한 1만여 건에 이르고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조례도 한 11만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치법권이 지역 특색에 따라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위해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인 점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활발한 입법활동은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33년째를 맞이한 이제는 지금의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입법의 품질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른바 입법의 홍수라고 하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입법을 위한 입법은 한정된 행정자원이 낭비되는 요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기도 또 부산, 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자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위상을 고려할 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입법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후 입법평가의 주체 또 대상
전문 인력 지원 등 입법평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도출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우영찬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우영찬 의원님, 예, 자리해 주시죠.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전략통이신 우리 강동기 의원님이 이번에 주최하는 토론회요.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건 쉽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말 필요했던 조례인지 꼭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우리 강동기 의원님의 오늘 토론회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입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의원들, 어떻게 보면 모든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러는 경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많은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조례의 제정 건수, 개정 건수가 되면서 이게 좀 과도하게 운영되어 왔던 측면이 최근에 좀 있습니다. 일부 의회, 지방의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조례정비 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이나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정비하는 그런 의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즈음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 번씩 평가해 가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의회 역할을 충실하게 해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조례안을 봤습니다마는 조례 이 책무가 이 평가의 책무의 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더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이게 시장의 책무가 아니라 의회 스스로 평가하고 조정해내는 역할을 담아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필요는 하지만 어떻게 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건강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님 잠시 나오셔서 축하와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정무하고도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거의 발의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엄청난 리미틀리스한 발의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상시 좀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또 만들어지기 다음까지 좀 검토도 해보고 이 조례가 정말로 이게 유효한 것인지 한 번 정도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무튼 이 토론회가 정말 알차고 유익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장을 맡은 강동기 의원입니다. 우리 오늘 정말 바쁜 날이고 비 오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 중이신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개식 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자장으로서 우리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분들과 토론회를 준비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님 오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론 순서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의회 홍준영 입법평가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의
국제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우리 서울시 법무담당관 정선미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주제 발표를 맡으신 차현숙 선임연구원님 주제 발표를 듣고 우리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은 후에 우리 방청객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는 순서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차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2013년도부터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연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도입 논의가 몇 년 정도 했었는데 본격적인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런 업무를 계속했던 그 연구자 입장에서 또 큰 보람을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제 시간표상으로는 20분 정도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좀 그 일반적인 사항들은 좀 스킵하고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다른 시도의 사례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토론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입법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발의하신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좀 더 좋은 법, 더 나은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보는 것이고 이게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 평가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법 평가를 통해서 법 규범 및 조례를 포함한 법 규범들이 갖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기반으로 그 규범이 갖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입법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필요한지 그 안이 정합성을 갖는데 규범적인 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측면이나 향후로 이 입법을 추진했을 때 어떤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사회적인 영향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입법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전에 할 수도 있고 그 사후에 또 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례 안의 경우에는 제정돼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사후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간에 이제 뭐 입법 과정이나 제정 절차 이런 것들은 저보다 더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실무진께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입법 평가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되었던 것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13년도부터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2013년도에 그 경기도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례 제정은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하게 되었고요. 그 논의 시작하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입법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특히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뭐 이제 300건, 연간 뭐 200건, 300건의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사전에 판단해보고 또 사후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중복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자 하는 취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논의를 하는 와중에 광주광역시에서 의원 발의로 의원님께서 먼저 제도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한 시도는 광주광역시이고요. 광주광역시는 의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과 같이. 그래서 시장이 입법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그 논의하던 대로 의회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돼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다른 시도하고 달리 사전 평가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 평가는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이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상임위에서 반영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자료로는 22페이지인데요. 현재 지금 그런 최초에 도입된 그 사례에 많은 시도가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1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4곳이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청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 의회가 하던 시가 그 집행부가 하던 관계없이 교육청 별도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실제로 조례 입법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집행부가 하거나 의회가 하거나 그 12곳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제정된 곳이 경남도 하고 전라북도인데요. 전라북도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범 평가를 수행을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례 입법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입법 평가는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그 집행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하신 의원의 이제 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같게 집행부의 시장이 이 입법 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를 해보지는 못했고요.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 집행부가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이제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한시적으로 그 평가를 하는 단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평가가 끝나면 해산하는 형태로 입법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각 뭐 위원들에게 적게는 한 20건 정도의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고요. 많게는 100건 정도를 검토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수집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집행부가 다시 검토하고 그 검토된 의견을 정제해서 의회에 이제 그 권고를 드리는 거죠. 이제 권고가 아닌 형태로 가게 되면은 입법권의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집행부가 발의하거나 또 권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조례안은 그 집행부에서 제안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개정 사항이 있다라고 하여도 이것을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명시적으로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드려도 그게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결론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반쪽으로 운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지금 의회로 주체를 전환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추진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는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보다 효율적이고 또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례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본다는 것 자체는 조례를 좀 고치고 더 좋게 만들겠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의회가 주체가 돼서 뭐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하든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 보다 더 이제 그 조례 개정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건 제주특별자치도였었거든요. 2015년도에 입법평가 조례 만들면서 16년도에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한 700건 정도 조례를 검토를 하였고요. 거기서 한 500건 정도 개정 의견을 저희가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80% 정도를 그 회기 동안에 계속 이제 개정하시면서 검토해서
저희 의견이 또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검토해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영을 하셔가지고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다시 한번 같은 조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 용역을 했던 조례는 다시 연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4년 후에.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가 그 평가를 하는 조례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에 이제 입법정책 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시고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그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건 연간 100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연 사회에 나눠서 20건에서 30건 정도 조례를 같이 다 모여서 검토를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이제 한 200건 정도 있고요. 2년 단위로 봤을 때 입법평가위원회 그 임기 동안에 200건 정도의 조례를 이제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연구 용역했을 때에는 그 굉장히 많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그 저희가 권고드렸던 사항들도 많이 반영이 돼서 보람도 있었고 또 그 조례가 개선되었다는 걸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나머지 이제 그 당시 연구 용역의 대상이 됐던 조례들에 대해서 그 자체 평가를 하면서 계속 조례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원도도 저희가 이제 21년도 연구 용역을 하였는데요. 강원도는 이제 그 연구 용역 이후에 교육을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지원관들이 많이 이제 입사를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된 이후에 그 입법 지원관분들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연구 용역 이후에 이제 자체 평가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이제 매년 이제 많지 않지만 연구 용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오셨는데 충남도도 해마다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건 정도 대상 조례를 200건 내외로 선정을 해서 계속 연구 용역을 하고 충남의 경우에는 그 연구 용역 대상이 되는 조례 중에 또 그 연구진하고 또 그 우리 의회에 입법평가위원회가 같이 그 논의를 거쳐서 심층 분석 조례를 선정을 하고요. 그 심층 분석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뭐 충남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진분들과 조인을 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거나 또 여의치 않은 경우에 서면으로 의견을 여쭙고 저희가 그 조례 개정안이나 개정 방향에 또 반영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12개가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12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63개 정도의 기초까지 포함하자면 63개 정도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강서구하고 동작구 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그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제 입법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3군데인데 제가 지금 한 군데 있는 거 기억이 안 나고요. 2군데가 지금 최근에 제정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시도의 입법평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면 그 시군구에 그 소속이 되는 시군구에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네, 보통 시군구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당진시 의회가 이제 입법평가를 의회가 하도록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규정을 두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나는 조례들에서는 의회가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서울시에 지금 이제 기초인 강서구나 동작구도 그런 형태로 최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가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이고요. 그 부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집행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주체인 경우하고 이제 의회가 주체인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고 평가 기간은 2년에서 4년 사이로 나타났고요. 약
약간 기준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이제 광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특색을 조금 반영하는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인권에 대한 걸 평가해야 된다. 조례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살펴보아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요. 광주는 처음부터 그 규정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약간 특색 있는 규정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표로 그냥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위원회를 대부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자료 27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설치나 조직 운영, 업무 분장, 문서 관리 등 조직 인사 또는 기술적인 것만 담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입법 평가 대상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 평가를 한다고 해서 뭔가 더 실효성이 확보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조례가 기관 설치, 조직 운영, 업무 분장, 문서 관리 등 기술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 용역을 할 때에도 이런 조례들도 포함해서 그냥 검토를 해달라.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인 정비사항이 있기는 하거든요. 오기가 있다거나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입법 평가라는 걸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게 뭐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지만 일반 정비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냥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를 거의 대부분 두고 있고요. 경기도는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입법평가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28페이지 이하에는 말씀드렸던 입법평가 대상의 조례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요. 보시면 말씀드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주체가 되는 경우는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집행부가 주체가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를 하는 시간 동안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검토가 끝나면 해산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원회 구성은 보통 11인에서 20인 정도의 규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 수를 조금 더 확대하는 자체적으로 그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를 조금 확대해서 그 우리 의회위원회별로 좀 매칭되는 전문가들이 포섭될 수 있도록 그 입법평가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조례가 대상이 됩니다. 그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평가 대상 조례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제 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수행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뭐 몇몇 기관들이 입법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각 지자체별로 약간 특색이 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입법 목적의 실현성이나 계획의 추진, 예산 편성의 집행 적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법령의 재정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16개의 그 대상 우리 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요거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법에 대한 개선 의지를 조금 조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입법평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부분에 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지역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그 성과와 개선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해서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앞서 나가면서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충청남도의 사례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이제 우리 토론자로 오신 홍준현 팀장님께서 충남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이 뭐 최초로 입법평가 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입법평가 관련된 그 어떤 자료의 축적이라든지 그 운영 인력의 좀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효용을 가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담당하는 인력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고 하면은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고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회차의 연구 용역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회차 때만큼의 자료가 수집되지 않거나 또 기존에 평가했던 것에 자료가 얹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기관엔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맞춰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수집하는 자료들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입법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의회에서 직접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 사후는 뭐 더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른데 사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또 조례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 평가는 그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체크 가능하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평가를 중심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조례 입법 평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전 평가는 또 어떤 역량을 예측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후 평가보다 비용이나 시간이 더 훨씬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조금 저희가 가지는 예산이나 이 인적 자원의 한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평가를 주로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가 구속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의회나 집행부가 입법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보고 이걸 고칠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의원의 입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료를 제공한다, 충분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작성자나 또 기본 자료, 기초 자료를 작성하는 집행부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이 잘 검토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고 제공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특별시 조례에 대해서 이제 개요와 그다음에 간단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우리 옆에 계신 강동길 의원님 발의하셨고요. 조례 제정 후에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임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평가 주체는 시장이고 재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 비용 편익 예측, 적정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예산 편성, 집행,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 반영, 인권 성평등 관련, 그 위원회 구성 운영 실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종합결과 보고서를 이제 평가 이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나 소감 부서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가 주체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진행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경우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말씀드리겠고요. 결과가 기속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제 상임위 심의권 침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례 입법 평가는 계속 설명드렸듯이 조례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라는 점에 좀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심의권이나 입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니라 심의를 하는데 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입법을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입법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 평가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구 용역을 계속 했었어도 연구 용역 결과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시지 그것에 기속돼서 무조건적으로 저희 연구 결과를 반영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조례와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의회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시도가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원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입법평가를 담당하시는 홍진호 팀장님도 처음에는 혼자 입법평가를 전담해서 하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평가 인력이 굉장히 소수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 해소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10대, 11대를 거치면서 법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한 목적성과 실효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서 우리 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가 발의한 이 조례의 가장 핵심 사항은 평가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저는 서울시를 주체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사람과 토론을 통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을 봄으로 인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임위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평가기관이라든가 평가기준 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아마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발표를 해주신 우리 차윤숙 선임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토론 순서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병호 교수님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시간 관계상 7분 정도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그런 식구를 가사를 대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필요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한 말씀 먼저 드리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제정 토론에 참석해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발표문을 통하여 전국의 조례 입법평가의 해남과 과제를 충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별표인 서울시 조례정비 기준표의 내용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자치법규 위반, 기준 위반 등 한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중에서 보면은
자치법규 위반 기준 위반의 내용 중 조례의 정책적 타당성을 상실한 경우, 조례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제정 후 장기간 도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조례 사후 입법 평가 대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강동길 의원이 2023년 3월 28일 날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발제자께서 소개하고 있는 2013년의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 영향 분석 조례, 그리고 2015년 5월 6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발표하실 때 좀 보충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은 질문의 요지는 이 조례에 대한 자체에 대한 사후 평가도 필요한 거 아닌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으면은 즉 이 조례들에 이어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뭐 감히 말씀드리면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면은 그 10년이 지났는데 이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이 조례의 어떤 실질적인 효과, 실효성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만약에 만약에 검토가 될 수 있다면은 좀 더 검토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주체가 집행부인 경우와 지방의회인 경우로 나뉜 것과 최근의 추세는 지방의회가 주체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발제자께서는 어느 쪽이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이유를 발표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핵심 단어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안의 경우 시장은 사후 입법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7조 제1항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소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하게 되는 바 6조의 제1항 이항인데 과연 이제 서울시청의 담당 공무원께서 인력을 보충해서 전문가를 또 보충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발제자께서는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것도 그냥 제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에 소개되고 있는 제3의 평가 기관에 대한 보충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들의 토론을 다 듣고 일괄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배병옥 교수님께서는 제가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도 어떤지에 대한 되게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례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고 사후평가뿐만이 아니고 입법평가 조례에 대한 사후평가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과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한 것 같고요. 주체 아까 평가에 대한 주체는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시장으로 발의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지금 같이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3회 평가기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국대학교 전문대학원에 계신 우리 최윤철 교수님의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그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강동길 위원님 그리고 또 여러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윤숙 박사님의 발제문 서울시 조례 입법 평가와 관련 조례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또 한편 2013년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 평가에 관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내용을 알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발제자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그리고 또 앞에 축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매우
그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약 11만 건 이상의 이제 조례가 지금 현재 그 법률 이외에 각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의 생활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이 조례가 이렇게 아까 강동길 의원께서 조례 홍수라는 말 쓰신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제 올해 입법 평가 얘기가 나왔던 그런 국가들에서도 항상 법률의 홍수 뭐 이런 그리고 홍수 속에서 실제로는 홍수가 발생을 하면은 실제 먹을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뭐 조례 법률 수는 매우 많은데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법률 수는 더욱더 줄어든다. 뭐 이런 이제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 높은 그런 법령들, 그런 조례들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이런 조례라든가 법령에 대한 그 분석들, 사후 평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되었었고 활제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미 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의 각 국가들 특히 요즘은 이제 영국을 비롯한 이런 곳에서 이제 매우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런 조례 지방자치도가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된 조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 입법 평가라는 용어들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조례 영향 분석이라는 또 용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 배병호 교수님이 이제 토론문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용어들에 대한 그 정리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생겨나는 이런 평가들에 관련해서 사실 용어가 어떻게 정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 부분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개정된 행정기본법 39조 제1항과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10행령에 보면은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79조의 4에도 보면은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차영식 박사님을 다 잘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에서 입법 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평가 문제 때문에 주체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지방의회 또는 국회에 그 고유한 헌법상 권한인 또는 지방자치법상의 고유 권한인 그 입법권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하고 그러면 이 평가가 구속 여부와 연결이 돼서 계속 평가가 나왔었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도 법률 또는 국회법이나 행정기본법이 말하는 대로 조례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용어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다른 불필요한 논의들을 줄여나가는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례 영향 분석으로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영향 분석에 관한 조례 물론 조례가 반복되긴 합니다만 뒤에 조례야 당연히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 테니까 조례 영향 분석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정의하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그런 법률과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정합성도 유지하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불필요 논의될 수 있는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 결과가 이것이 서울시 의회의 입법권을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향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후 분석이 되겠죠. 아까 발제자께서 사전 영향, 사전 분석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사전 분석이라는 자체가 당장 매우 어려운 문제, 사후 분석보다는 경험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매우 어려운 그런 그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사후 분석 그 자체가 사실상 이 영향 분석을 하고 하는 자체의 목적은 보다 나은 결국은 이어지는 후속 과정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명칭상으로는 사후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마련될 개선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후 분석이 훨씬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토론회 끝나고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모르는 것처럼 사전 분석을 적어도 서울시와 같은 이런 대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영향들을 다 이것이 야기할 것인지 순작용이 생길 것인지 부작용은 뭔지 예측하지 못할 것들도 뭐가 있는지 이거를 미리 다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시기를 놓치거나 또는 분석 결과 자체에 대한 서로의 신뢰성들이 문제가 돼서 사전 분석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들이 과연 담보가 되느냐. 또 사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분석보다는 오히려 이미 그런 정치적인 그런 타협의 결과로 나온 뭐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발의자가 또는 이걸 주관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그렇게 조례 입법 목적대로 조례 목적대로 실현됐는지를 사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행정기본법상의 시행령도 주로 사후 분석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얘기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에 지금 입법 영향 분석에서도 주로 사후 영향 분석을 사후 분석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재정 단계에서 서울시가 이제 사실상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자치단체들이 제정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제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용어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조례의 그 평가 주체라든가 주체의 그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까 배병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평가를 10년 동안 이루어진 자치단체의 그런 조례 평가 결과가 여기에 집약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평가 기준들 기타 어떤 조례를 할 것인지 이제 부분들은 이제 정해지겠습니다만 뭐 경험상 보면은 현재 자치법규와 관련한 그 입법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3년이 지난 조례 거기에 그것 같이 개정을 해서 3년이 지나면은 이 조례들에 대한 이 원칙적으로 사후 영향 분석을 한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뭐 필요가 있으면은 뭐 그런 내용들을 입법 조례에도 이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향 분석 조례에 이제 같이 그 맞물리게 제정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발제자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영향 분석의 결과는 어떤 누구를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보다 높은 품질로서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 관계가 보다 나아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그렇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것을 어떤 그 사실상의 그런 구속력을 갖는 정도에 그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주체의 문제도 생각인다고 봅니다. 시장이 이것을 주관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가 주관할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가 주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시장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뭐 권한의 분배라든가 권력 분립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영향 분석 자체가 하나의 정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입법 영향 분석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반영하는 그럴수록 훨씬 더 어떤 그 기초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것들 그래서 기관장에게 그 집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훨씬 더 민주적인 요소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발제문을 읽어보았고요. 뭐 그런 특히 뭐 발제자에게 특별하게 그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없고 그냥 제 그 토론자로서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을 좀 부족하지만 더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그 제명을 조례 사후 입법 평가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례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주체는 서울시보다는 서울시의회가 하되 다만 그 평가는 전문적인 기관이 영향 분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발제자께서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이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충남도의회 홍준영 입법평가팀장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기 의원님 덕분에 이제 서울시 의회 입법평가 조례 관련해서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최 박사님 의견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양자와 융합하면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것들 시간은 짧지만 이제 간단하게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제도가 입법평가라고 할 것인지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할 것인지 과거에는 법률 영향 평가 등등 많은 다양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할 때도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에 관해서도 논쟁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입법평가라는 용어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입법 영향 분석보다는 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률과 조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평가라는 제도의 개념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이 입법평가 이론을 적용했었을 때 국가법과는 다른 특수성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입법이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법의 정립이라고 개념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입법평가가 뭔가라고 하면 입법의 주체, 대상, 행위 등등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 또는 평가해보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입법의 주체를 과연 평가할 수 있냐 없냐는 현실적으로 우리도 과거에 많이 논쟁이 됐었고요. 여기서 입법 평가라는 제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저희들은 규범적 평가 또는 실증적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입법 평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즉 입법 평가의 목적은 법의 정립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좋은 법 또는 보다 좋은 법을 정립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입법 평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즉 국회든 지방의회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지역적 차원에서든 주민들께서 주권을 위임하셨고 특히 대의기관인 국회 또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입법권이 핵심적으로 위임받은 이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과연 어떻게 잘 행사해야 될 건가, 누구를 위해서 행사해야 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합니다. 즉 조례를 한번 그 법률을 한번 만들고 말 건가? 아니면 만든 이 법률 또는 조례가 국민 또는 이 지역 주민한테 어떻게 효과를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좀 관찰할 건가? 그 관찰 결과 잘 되고 있네. 문제점이 발생했네. 이거 어떻게 개선하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가 법을 잘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 때 잘 만들고 이 법이 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노력들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입법평가 제도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배경적인 거 이런 거 많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단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들을 드립니다. 이 견해를 드리고 저희가 드리는 이 의견이 의원님들 구속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좋은 법을 만들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드리는 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기초로 해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차원에서 과연 여기서 입법 영향 분석이든 입법 평가든 이 제도를 법을 잘 만들고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때 과연 이거를 법에 만든 거에 따라서 집행하는 집행기관에다 과연 맡겨두면 또는 위임하면 과연 제대로 잘 될 것인가? 아까 사 박사님께서 몇몇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부산도 갔다 왔고 올 상반기에 광주시의회 조례정비 특위가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례통비위원장님이었었는데 오셨었는데 2013년부터 집행부에서 입법평가를 맡겨놓고 보니 한마디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소위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때로는 이제 소위 뭐 좋게 말하면 정무적인 판단이고요. 집행부의 이관계에 맞게끔 이해가 이제 결론들이 조정돼서 그 논거까지도 조정돼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설령 그렇게 온다고 했었을 때 와서 그럼 의회에서 그걸 다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십니까? 특히 서울같이 뭐 조직 크고 규모도 크고 전문 인력도 많은 곳은 걸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같이 소규모 조직 전문 인력이 별로 없는 이런 지자체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뭐 입법이든 여러 가지 뭐 행감과 관련된 자료 등등이든 소위 청부 사례를 수용해주는 정도밖에 현과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국가법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공이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 차원에서 특수한 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입법평가가 지금까지 논의가 다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실효적으로 잘 제도가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여기까지만 관찰하시는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게 서울시의회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도한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회든 지방자치든 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든 기본권 신장이 보다 많은 혜택을 위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할 때 법률뿐만이 아니라 특히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가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제약받고 있다는 거죠. 많이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 행정기구 뭐 정원비정 가지고들 다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의회 초지권 없잖아요. 그죠? 초지권 집행부 여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 그 사무처 무슨 조례죠? 그 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그 관리부서가 서울시 기획관실 아닙니까? 왜? 조직권이 없거든요. 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령 때문에 기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라면 입법평가 관련해서 저희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국회랑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건의한 사례가 뭔가 하면 특히 자치사무와 관련된 국회의 법률 입법 방식을 법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조례로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해달라. 그래야지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조금 더 자유가 책임감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찾아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소위 헌법상 보장된다는 자치권 많이 제약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많은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입법권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의회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걸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입법평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 많은 사례들을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에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울시의회가 중심이 되든 다른 시도의회가 중심이 되든 서로 연대를 하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중심이 되든 이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이 있는 법제연구원이 도움을 받아서든 같이 연대해서 개선해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도 지방자치 헌법상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는 자치권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효과, 이 두 번째 부분도 반드시 염두할 수 있다. 이걸 집행부에 맡겨두는 수많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입법평가라는 용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 영향 분석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두 번째 쟁점 등등에 이어서 이 용어를 고수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어 한번 보시면 서울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조례만 입법평가 솔직히 사후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입법평가 조례 현행 조례에 대해서 입법평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만 입법평가하면 그게 사후 입법평가입니다. 저기도 사후자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 조례만 대상으로 한다고 또는 만약에 규칙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빼시면 되죠. 서울시 입법평가 조례 간단하게 가시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현행 조례 가능하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 장기적으로 만약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 안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도가 모델로 갖고 있는 게 그건데 저희도 현재는 현행 조례만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후 입법평가를 먼저 해서 4년 동안 관련된 정보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병행평가라고 해서 조례 안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전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사전평가하고 병행평가하고 그 다음에 사후평가해서 이 순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지금 사후평가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론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입법기관에서 책무를 생각하시고 어떻게 이 객관적인 제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의 실무자답게 여러 말씀들 많이 주셨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까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우리 홍준영 팀장님께서는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입법 영향 분석이라는 용어보다는 입법 사후평가라는 용어가 훨씬 더 우리 의회에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이따 우리 발제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검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윤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조례 재개정 건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11대 의회의 경우에는 613건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전체 발의 건수의 80% 이상이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시의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항에 대해서 시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의회의 조례 의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 조례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있는 검토를 거치고 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가 되는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 특히 시장이 구성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조례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재개정 시 검토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건 좀 중복평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조례안 제5조에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절반 이상의 내용이 상임위원회 심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목적의 실현성,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 상위법령 그런 침해되는지 법적 정합성, 인권 성평등 침해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문제는 그 사후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시의원님들의 그런 자치 입법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또 입법평가의 기준 설정과 평가 지표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고 평가를 할 때 그 기존의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도 자치 입법권 침해 소지 문제로 평가 결과 반영을 상임위원회 등에 강제하기가 어려워서 권고 수준의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7조에서 시장이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장이 이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그렇게 시도의회 의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에서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만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다수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입법 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된 조례도 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평가 시기와 관련해서도 본 조례안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수의 타 시도 사례와 같이 2년 내지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관련해서요. 총괄부서의장, 즉 4급 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의원님께서 위원회에 포함되시는 만큼 위원장이 직급을 상향 조정하던가 민간 전문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입법평가가 기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고 수준으로 겹칠 때 형식적일 텐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또 상당한 우려를 좀 말씀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사업 평가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발의할 때 내 조례가 또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위축이 될 수 있다.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좋은 조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토론을 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커다란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발제하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또 연구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배병호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운영이 되었는데 그 각각 조례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스쳐 지나가듯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집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 주셨던 여러 사례처럼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좀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사례도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입법평가서는 제가 입수를 해서 연구하는데 참고를 했었는데요. 그게 외부로 좀 잘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좀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말씀 주셨듯이 입법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고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만 이 자료가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실효성 갖고 또 반영이 될 때까지 연결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의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이제 가장 큰 것이 주체를 변경하는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드린 셈이 될 것 같고요.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더 좋은 효과를 갖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입법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 이제 이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임의위원회 형태로 두고 각 필요시에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례를 그대로 이제 가져오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게 의회로 오게 된다면 그 임기를 갖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일부 조례를 계속 이제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시 의원님들이 보시고 그 결과를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소관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자가 됩니다. 어디가 주체가 되든지 간에 의회가 주체가 되더라도 또 집행부가 주체가 되더라도 그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해서 이제 제공해야 되는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건 맞고요. 그걸 잘 해주셔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제3의 평가 기관은 독립된 입법평가위원회를 제가 상정하고 쓴 용어였고요. 완전히 독립되게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독립해서 운영하면 말씀 여러 분들이 의견 주신 것처럼 입법권의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이 이제 설치하거나 의회 소속으로 이렇게 두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밖에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관에 뭐 연구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문제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용어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례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이제 도입하자,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논의는 저희가 2006년부터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되었죠. 20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 용어가 이제 번역을 한 용어죠. 독일어를 번역한 용어인데 그 출발 선상에서부터 이게 맞냐 틀리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주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해야 되는지 입법 평가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13년도 이후에 제도화가 이제 조례의 차원에서는 입법 평가라는 용어로 훨씬 많이 제도화가 되었고 경기도가 이제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제도한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입법 영향 분석으로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이제 그 홍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저도 한 표 얹자면 이제 법제처가 입법 영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근데 그 입법 영향 분석을 굉장히 좀 폭을 좁혀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되거든요. 전반적인 걸 살펴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법률이 뭔가 고칠 점이 있지 않아라고 하는 출발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서 항상 이게 숙제가 있는 영향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대상 선정을 잘못한 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저희가 이런 걸 조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을 때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이제 법률상의 용어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조금 또 오히려 한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 분석 대상 조례를 조금 구체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이제 충남이나 또 전남도 원래 이제 저희가 연구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좀 심층 분석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들은 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이런 걸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화의 방향성 우리 이제 홍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뭐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크게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또 좀 힘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충남에서 많이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도입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지방의회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게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가 좀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신다라고 좀 칭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또 드리고 싶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어떤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28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법평가를 하게 되면 그 조례에 관련된 이제 상위법령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법률에서 직접 위임하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들도 발굴을 해서 같이 이제 전달을 드리고 또 법제처에 이런 법령에 대한 개선 요구를 또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법제처하고 업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이 개선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법제처가 작년에 별도로 그 주제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정비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다만 이제 그 부처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직접 이제 권고, 법제처도 마찬가지로 권고를 하는 거죠. 그 부처에 이런 법령에 대해서는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고 그 개정을 추진하고 좀 도와주긴 하지만 잘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법률이 제정되는 단계에서 이제 의회라든지 우리 이제 집행부가 그 우리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 재개정되는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 제도가 좀 선순환될 수 있게 정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 법무담당관님 의견 주신 것은 제가 설명하면서 많은 부분 조금 답변이 됐을 것 같긴 하고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기준이 좀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다 서울시처럼 능력이 출중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는 동안에 여러 분의 손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 거치시는 분이 어떤 이제 자세와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시군 시구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입법평가 이외에 이제 법제처가 주관하는 여러 연구 용역들을 하면서 시군구의 조례도 정비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조례가 사투리로 입력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주 우스운 예이긴 한데 어떤 분이 이걸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결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력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의를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대로 그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여러 번 살펴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답변을 대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느 주체가 되었던 시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살펴볼수록 잘못된 사항들을 발견할 가능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중복이 있을지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또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발의의 심리적인 위축이 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입법평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도에 지금 앞에 12개의 시도가 있는데요. 그 도입되었다고 해서 발의 건수가 줄어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의원님들의 성향이라든지 또 지자체의 색깔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발의가 많은 지자체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가 있을 뿐이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례로 구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늘고 있고 법률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발의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분명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위축이 않는다라는 말씀을 실제 경험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 시기나 그 위원장의 문제는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서 호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의 의원님이 이제 하시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답변 드리면서 이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말로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들이 됐었습니다. 10대와 11대를 겪으면서 우리 국회에는 여러 가지 법제사법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중적인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통해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사후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방의회는 각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때그때 다수에 의해서 모든 조례안이 제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그게 또 2, 3년이 지나면 전혀 무의미한 이런 조례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 발제자를 포함해서 토론자들 또 주신 말씀들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논의와 또 제 자신도 그쪽에 출석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발의를 한 이유는 우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조금 더 담보해 보고자 하는 방향성에서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또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서울형 사후입법평가 제도가 마련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셋.